우리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공통적인 원인 하나를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불안이에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 두 글자가 되게 무거운 이야기지만 지금 시대를 정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뭐 시키는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나름의 이제 급여 생활 소득을 하면서도 늘 제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냐면 불안. 근데 그 불안이 뭐와 반대냐면 저는 기쁨과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과를 냈다 안 냈다, 돈을 번다 안 번다를 떠나서 그냥 오늘 내 하루가 통으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었어요? 제가 이 불안이 만약에 우리만의 문제라 그러면은 제 개인한테서 찾아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자세가 잘못됐나?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나오죠. 결혼 안 한다. 왜? 불안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 OECD 충격적이야. 38개 국가 중에 36위래요. 거의 꼴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뉴스에서 나온 장면인데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나요? 했더니 꼴찌래요. 요즘에 엄청 호응을 얻은 졸업 연설이 있었던 거 알아요? 인생은 독고다이다 했더니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했어요. 맞다, 독고다이다. 진짜 여러분 독고다인가요? 사람이 진짜 혼자 살 수 있나요? 근데 거기에 격하게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 무언가가 뭘까? 저는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좀 맥락을 항상 살피는 편이에요. 제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저께 뭐 굶었거나 자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된 지금은 왜 7, 80년대보다 더 불안한가? 다행히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가 없다던가요. 요즘 젊은 애들은 감사가 없어. 나 때는 말이야. 소위 말해 나 때는 말이야. 회사에서 월급 170줘도 따박따박 내가 그거 받고 열심히 일을 했고 삶에 대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니네는 뭔데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불평불만만 가득해서. 옛날에 비하면 니네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아무리 봐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다행히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세 글자에 꽂혀서 살았어요. 돈, 성공, 안정적인 삶. 우리 부모님이 항상 어떤 이야기 하세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지. 안정적으로 결혼해야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우리는요, 소위 말해 질문이 필요 없던 시대를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서울 해야죠. 상위에 들어야죠. 줄 쫙 세워놓고 여기까지만 대기업 들어가니까. 중소기업에 뭔가 가면은 대표랑도 가깝고 스타트업 들어가면 이름 배우기 좋은데 대기업 못 들어가니까 애초에 일단 대기업 들어가고 스타트업을 가더라도 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디쯤이지? 나의 레벨이 어디쯤이지를 늘 머릿속에 넣고 살아.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떤 회사 정도에 들어갈 수 있지? 이게 안 끝나요, 문제는. 지난 50년간 우리는 사실 비슷한 정답을 요구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강의 기적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찾다가 깜짝 놀란 건데 우리나라 말레이시아보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를 따라잡은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다 따라잡았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은 나라는 전 세계에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도 없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제일 빨랐어요. 거짓말 아니라 우리는 정말 빨리 부자 됐다고. 특히 옛날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엄청나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이 사회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구조적으로. 패스트 팔로우가 뭐죠? 정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정답이 있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전쟁 끝나고부터 따라해야 될 대상이 딱 있잖아요. 어디죠? 미국. 너무 잘 살잖아. 우리는 미국이 하는 거 다 따라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조업 중심의 국가죠. 근데 미국은 사실 이제 우리가 못 따라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결이 완전히 달라요. 연설하시는 분들의 내용 메시지도 완전 달라. 덴젤 워싱턴이 무슨 축사를 하냐면 fail, big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라. 뒤로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막 줘요.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막 체인지 더 월드 막 이러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에 공감하나요? 이게 미국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들은 개척하고 우린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따라오는 게 다 먹혔단 말이야. 먹혔어요. 왜냐면 제조업 그거 뭐 뺏겨와가지고 하는 일도 아니야. 그냥 뺏기는 게 너무 능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뺏기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념 없어. 그냥 무조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치관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요? 누가 더 빠르지? 어차피 너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이제 우리가 미국을 못 따라간다? 글로벌 기업들 보세요. 구글, 애플. 요즘은요 온라인은요 일단 걔네들이 찍어서 이렇게 바운드를 확장하면요 독점이에요. 애지간하면 다 독점이에요. 누가 따라간다? 아, 흡수돼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끝나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끝났다고. 내가 이거를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갇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게 주도적으로 내가 한 질문인가, 진짜 그것이 내 사명이 맞았는가, 그게 내 삶의 기쁨이고 불안이 없는 정말 나의 정체성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더라. 왜? 아직도 우리는 팽창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하는 말 다 맞아. 우리 부모님들의 논리를 이야기해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 좋은 데 가. 좋은 데 취업해. 종잣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해. 부동산을 사. 그러면 네가 일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이 올라. 은퇴하면 그 부동산 가지고 너는 먹고 살아. 그게 통했다고. 무려 50년 동안 통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드냐면 지금부터 꺾였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조정이란 거는 모든 거에 들어. 이거는 과학이거든. 물리학이. 뭐든지 급등한 뒤에는 장기 조정을 거쳐요. 급등한 모든 것에는 조정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급등하면요 반대급부의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강이 이적이 잘못됐습니까? 그때 그거 아니고 우리가 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걸 이해하자는 거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지금 이게 슈카월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송 거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죠. 다양성이 없는 균질한 사회라고 한국을 방문한 어떤 박사가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혁신을 유지하기엔 너무 균질한 사회다. 비교 우위를 해나가려면 계속 혁신해 나가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삼성에 있잖아. 똑똑한 사람들은 공무원 준비하잖아요. 궤도를 벗어나기 힘들죠. 다양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비중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27.8%로 지금 선진국 중에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11%밖에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아직도 자본주의 고도 성장기에 머물러서 평생 직장?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고도 성장을 겪고 질문이 필요 없는 요 정답까지 가는 요 사회에서 우리가 강요받은 게 뭐냐면 경쟁이에요. 저는 이게 질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질병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치유가 돼요. 왜냐면 옆 사람이 협력자 내지는 동반자로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이용하고 가면 되는 거야. 지금은요 수축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갔죠. 그때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9년 10년 그 뒤로 막 우리나라 집 사겠다고 했는데 집 절대 사면 안 돼. 내가 누나 다 아는데 내가 다 봤는데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그렇게 급등하면 조정을 줄 수밖에 없어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축을 미루다 못해 어디까지 왔냐면요 인쇄기 패권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MMT라고 들어봤어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요. 모던 모네터리 테오리라고 하는 거. 이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발행하고 그 달러 발행이 세계 통화량의 선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기가 막힌 이론을 어떤 여자가 들고 나왔어요. 돈을 아무리 국가가 풀어도 경제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마법 같은 이 주문을 실제로 받아들여요. 언제? 코로나 때. 제가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 이거 이렇게 잘라서 확대해보면 이거 블로그 위에 나와 있는데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거를 무시할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조정을 주면 아프니까 이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MMT? 해버린 거예요. 집이 왜 올랐나요?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집값이 안 오른 데가 있나요? 자, 이 그래프 뭔지 아세요? 이게 워셔 5000 지수라고 미국에 상장된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공식적으로 하는 모든 회사의 시총을 합친 거예요. 여기 뭐라 돼 있어요? Adjusted Monetary Base라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본원통화 환산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오르죠. 모든 건 올라요. 통화를 찍어내면 모든 건 오른다고 가만히 있어도 애플이 일을 더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찍으면 상대 가치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본원통화로 환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치는 바닥을 기고 있죠. 나 이 차트 왜 없어진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을걸? 아까 이거 보면 예상되지 않아요? 이 차트가 언제부터 없다? 2019년 1월에 없어졌어. 본원통화로 환산하면은 내가 볼 때 거의 우리 현실의 삶은 거의 10개 떨어졌을 거야. 이게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 현실이라고. 근데 막 주식은 막 유례 없는 호황이야. 이런 사회에서 사람이 자기다워질 수 있습니까?